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떴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나 배정된 내역들은 따로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배정 방식에 대해 시끌시끌하고 특히 대신증권 배정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번 영상을 통해 증권사별로 어떻게 비례 배정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배정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요.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복 청약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지만 중복 청약을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둔 부분, 중복 청약이 제외된 건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증권사마다 청약 건수가 조금씩 다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그나마 균등 배정 확률은요, 아주 조금이라도 증권사별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왜냐? 균등 물량 나누기 청약 건수로 균등 배정 주식수를 계산하는데 청약 건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균등 배정은요, 몫은 동일하게 배정을 하고 소수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완전 랜덤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청약 수량이 조금 많다고 해서 추첨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0주나 20주나 100주나 다 같은 확률 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복 청약이 제외되면서 당연히 증권사별 총 청약 주식 수도 조금씩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비례 경쟁률도 다 변경됐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가 비례 경쟁률을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총 청약 주식 수 나누기 비례 물량. 그래서 비례 물량이 전체 물량의 50% 수준이니까 종합 경쟁률 곱하기 2가 비례 경쟁률이다.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비례 경쟁률은 총 청약 주식수에서 균등 배정된 물량을 뺀 뒤에 그 다음에 비례 물량으로 나누기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정확히 알게 됐네요. 균등 배정 받은 주식은 빼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확히는 이 계산식이 맞습니다. 제가 KB증권의 예시를 들어뒀으니까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방식으로 비례 경쟁률을 증권사별로 딱 쭉 다 계산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증권사별 비례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뜯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부분. 먼저 KB증권부터 비례 경쟁률 기준으로 안분 배정 후, 여기서 안분 배정이라는 건 소수점은 떼고 목만 우선 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45 이러면 5주만 우선 배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남는 소수점에 대해서는 소수점 기준 상위 158개 청약 단위에 한 주씩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한 주씩 추가로 더 줬는데 158개 청약 단위에 대해서 그 다음 159번째 단위가 300주였나 봐요. 근데 300주를 청약한 사람들은 총 22,065명이었거든요. 근데 잔여 주식은 1170주만 남아서 이 300주 청약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 1170명에게만 한 주씩 또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주 청약자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비례 경쟁률 133.39로 나누면 2.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분 배정을 했을 때는 딱 2주죠. 그런데 소수점 상위 순서로 159번째에 해당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추첨을 통해서 한 주씩 받게 됐어요. 그래서 표의 윗줄은 소수점 상위로 한 주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례가 최종 3주가 되죠. 여기에 균등 한 주를 받게 되면 총 4주, 균등을 2주까지 받으면 총 5주. 반면에 아랫줄은 같은 300주를 청약했는데 소수점 상위 159번째 배정을 할 때 1170명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첨해서 당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비례 배정은 그냥 딱 2주죠. 여기다가 균등 한 주밖에 못 받았다면 총 3주, 균등을 그나마 2주 챙겼으면 총 4주. 자, 그러니까요. 안분 배정 2주에 소수점 상위 추첨을 통해 한 주까지 더 받고 균등 2주까지 챙기게 되면 최대 5주가 가능한 거고, 안분 배정 2주 똑같은데 소수점 상위 추첨에서 탈락했고 균등도 한 주밖에 못 받았다면 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수량을 청약하고도 배정에서 2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이렇게 KB증권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대신증권.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비례 경쟁률 기준으로 안분 배정 후 한 주 미만 단수주는 546입을 칼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 후에 남는 잔여 주식 7523주를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무작위 추첨 배정이 500주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500주의 경우에 청약자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00주를 비례 경쟁률 130.48로 나누면 3.83이 나와요. 546앱을 적용하면 4주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무작위 추첨까지 당첨이 됐다. 그러면 비례는 총 5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균등 2주까지 받았다? 그러면 최종 7주인 거죠. 반면에 똑같이 500주를 청약했는데 무작위 추첨에서 당첨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는 그냥 총 4주고 여기다가 균등도 1주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총 5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둘 다 546앱에 따라서 4주가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 무작위 추첨이 당첨이 되면 1주를 더 챙기고 균등 2주까지 받으면 최대 7주. 반대의 경우는 최소 5주라는 거. 이러니까 열을 받게요, 안 받게요? 열 받는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신한금융투자는요, 제가 커뮤니티 글로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1번. 비례 경쟁률로 안분 배정한 다음에 546입 방식으로 한 주를 추가 배정했고요. 네, 0.6 미만은 다 잘린 거죠. 그 다음에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약 단위 중에서 소수점 상위 5개, 70주, 60주, 50주, 40주, 30주를 청약한 분들에게 한 주씩 배정을 해줬대요. 이분들은 무슨 횡재인가? 진짜 땡 잡았네요. 자,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났는데도 15,851주가 남아서 요거는요 30주부터 24,300주 청약 단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10주랑 20주 빼고 전부 다요, 이 단위를 대상으로 고객 등급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즉 우대 등급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40주를 청약했을 때 비례 경쟁률로 나누면 0.31이 나와요. 546입으로 따지면 0주죠. 빵주. 근데 소수점 상위 5개 청약 단위에 대해서 한 주씩 줬잖아요. 그래서 비례는 한 주가 되고요. 여기다가 우대 고객 혜택까지 받게 된 분은 비례 최종 2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균등 2주까지 챙겼다면 총 4주나 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소수점 상위 5개로 비례 한 주는 챙겼는데 우대 고객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비례 한 주에 균등까지 한 주가 배정됐다면 2주만 받게 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또 2주 차이가 발생하네요. 네, 이해하셨겠죠? 네, 다음. 미래에셋은 비례 배정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안분 배정한 뒤에 단수주는요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한 주씩 추가로 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소수점 0.24까지도 배정이 됐어요. 근데 100주를 청약한 분들이 소수점 0.24거든요. 총 18,544명이 100주를 청약했는데 이 중에 5,270명만 한 주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주 청약자분들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최종 배정에서는 2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누구는 한 주를 추가적으로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신용증권도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발행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표를 봐도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조금 부실해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살펴보니까 안분 배정을 한 다음에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한 주씩 추가 배정한 것 같더라고요. 소수점 0.31까지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남은 491주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첨했는지 어떤 단위가 더 받아갔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표를 보고요. 네, 다음 하나투자증권은요. 안분 배정 후에 546입을 적용했고요. 그 후에 남는 잔여 주식 961주는 청약단위 50주에서 무작위 추첨 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의 경우 50주를 청약한 분들이 땡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50주 나누기 비례 경쟁률을 하면 0.34. 그래서 546입 적용 시에 빵주 못 받게 되는데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비례 한 주를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균등 2주까지 받았다면 총 3주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546입도 빵이고 추첨도 당첨이 안 됐고 균등은 한 주만 받았다. 그러면 최종 한 주를 배정받게 된 겁니다. 여기도 2주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이투자증권. 안분 배정 후에 546입을 적용했고요. 그리고도 남는 주식은 소수점이 가장 높은 단위부터 한 주씩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11주가 남았는데 그 다음 소수점 높은 단위가 250주였나 봐요. 근데 250주를 청약한 사람들은 1172명이었거든요. 이 중에 무작위 추첨해서 당첨된 111명만이 한 주를 더 받아가게 됐습니다. 자, 제가 청약 단위별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소수점이 가장 높은 단위가 2500주였고요. 그 다음이 22000주, 그 다음이 250주였어요. 그러면 우선 2500주를 청약한 분들 546입에 따라서 19주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추가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20주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22000주를 청약한 분들도 546입을 적용하면 167주인데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추가 배정을 해줘서 168주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250주를 청약한 분들은 546입을 계산하면 2주인데 이 중에 111명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3주까지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주 구간에서는요, 또 최대와 최소를 계산하면 2주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추첨해서 당첨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요. 자, 증권사별로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완벽히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공모주에서까지 나의 운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청약 단위에서도 배정에 2주씩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너무 그래도 분해하지는 마세요. 분명히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훌훌 터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